거울 속 당신은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길 원하는 모습, 혹은 스스로가 그렇다고 믿고 싶은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깨달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아, 내가 이룬 것이라곤 고작 이 정도뿐이군. 대체 뭘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 목록에는 좋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농구조차 목록에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야 했던 목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위해 저를 이끌어준 바로 그 목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평범했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어딘가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은 매우 추하고 험난합니다. 거기엔 열정 같은 건 없습니다. 동기부여요. 그런 달콤한 말도 없습니다. 오, 신이시여, 전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이런 감탄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삶 매일매일을 그저 묵묵히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열정도, 규율도, 동기부여도 없는 그저 하는 행위. 저는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 단어들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희석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자신을 철저히 파헤치고 젠장, 이거 정말 끔찍하게 힘들겠군 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몸무게가 130kg이 넘는 사람에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어디서 솟아나겠습니까? 그것들은 그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난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뭘 해야 하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 같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던 그 시험 공부를 다시 하고 또 해야만 했습니다. 제게 지식은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으니까요. 마법의 약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창조하신 그 잠재력, 그 인간을 뛰어넘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참는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뇌는 성장하고 당신의 의지력은 단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당신 대 당신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일에 착수하는 것, 당신의 정신을 즉시 행동 모드로 전환하는 것,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 라고 후회하며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멋진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은 항상 공허할 것입니다. 저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제 몸에는 단 하나의 공허한 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마법의 무략이 바로 그 끔찍한 일을 매일 해내는 것임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려 할 때 처음 4주 동안은 오히려 좌절감을 맛볼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계속해서 당신을 방해할 테니까요. 130kg의 몸에는 도파민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르몬은 엉망진창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뚱뚱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니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현실입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뒤로 물러앉아 30분 뒤에 시작하지 뭐 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했다가 돌아온 후에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달리기나 공부 세션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해야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제 의지력이 매일 밤낮으로 제 평생 동안 단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력이 사라지는 순간 겉모습은 아닐지라도 130kg의 과거의 내가 다시 내면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항상 매일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그 흐름을 툭툭 털어내고 다시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진실은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진실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출발선입니다. 당신이 추악한 거울 앞에 앉아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어쩌면 40살에 아이가 대여섯 명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고 나는 이것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온갖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홀로 해냈습니다. 여전히 저 자신에게 가혹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칠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엄청난 에너지를 기대하지만 저는 매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할 때 즉시 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홀로 훈련하고 수년간의 비참함 속에서 홀로 살아가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을 때 당신은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제게 동기부여를 받으러 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동기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력서 자체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제 내면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잠깐만, 이봐. 너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지하 감옥의 어둠과 날아다니는 악마들을 모두 알고 있잖아. 너는 그곳에 있었어.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았어. 군장을 들어주고
보트를 들어주고 통나무를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130kg일 때도, 120kg일 때도, 100kg일 때도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제가 끌어내는 그 힘은 남들이 찾는 위로와 격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팀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도 넌 할 수 있어 라고 깨워주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고 당신이 피땀 흘려 얻어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때 그것은 세상 최고의 기분입니다. 저는 승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거 너무 우울하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까요? 130kg의 글도 못 읽는 당신이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몇 번이나 실패할 것 같습니까?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승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는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실패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한다면, 예를 들어 수영도 못하는 130kg의 흑인 청년이 네이비실이 되려 한다면, 당신은 먼저 실패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실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공은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몇 번의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나 깊은 구덩이에 파묻었다면 당신은 먼저 겪게 될 실패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친구, 넌 정말 힘든 등반을 앞두고 있어. 넌 박살나고 조롱당하고 내면과 외면의 소음 모두가 너를 비난할 거야. 넌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원칙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원칙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주변을 둘러보고 그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초능력과 같아서 상황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리더십은 신뢰에 기반하고 신뢰는 관계에 기반합니다. 리더로서 신뢰를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원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지시하는 대신 여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를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할 때 당신도 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마음껏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조종이 아닙니다. 조종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당신과 팀,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극심한 슬픔, 고통, 비인간적인 상황 속입니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이 전쟁이나 집단 학살 같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감정을 통제하고 부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릴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존중을 얻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베푸십시오. 영향력을 얻고 싶다면 먼저 영향력을 주십시오. 신뢰를 얻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율을 지킨다면 미래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덜 싸우게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는 데 썼던 시간보다 막상 그 일을 하는 데는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시작하는 것 사이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실타래를 푸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면 막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단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유일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사랑했던 날들은 탱크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탱크를 비우는 것이지 어디로 운전하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지와 이기기 위해 필요했던 노력 사이의 격차, 그것이 바로 일 자체를 목표로 삼을 때 열리는 기회입니다. 저는 가난했을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고 그 후에 눈가리개를 하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는 남들이 볼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말하는 것 사이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진정한 생각과 일치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회적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니오를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당신의 예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일어난 나쁜 일들에 대해 복수하고 싶다면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과거의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과거의 당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가능한 한만히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십시오. 과거의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느끼는 고통,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세상은 불변하고 오직 당신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트로피는 보지만 훈련장은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상의 풍경은 원하지만
등반은 원하지 않습니다. 승자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로 자신을 정의하고 패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고독한 여정의 어려운 점은 영화 속 훈련 장면은 90초 만에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죽는다면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신이 이기는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에 위대해지는 데는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그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20가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는 노력의 등대가 되는 것에 만족합니다. 세상에는 안락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논리적 극단에 기꺼이 서겠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24살에 130kg이었을 때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냥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정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제가 그것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처음 20분은 절뚝거립니다. 망가진 몸에서 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합니다. 문장 하나를 배우는데 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차분하고 멋지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의 위대함을 찾기 위한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저앉아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저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부에,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제가 있는 모든 곳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가운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차갑게 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삶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스위치를 절대 끄지 않습니다.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 저는 원래의 나약한 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제가 매일 싸우고 있는 상대입니다. 저는 소셜미디어가 보여주는 인생의 좋은 면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다수에게 인생이 실제로는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면을 보여주고 나쁜 면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취약해지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할 모든 도전 속에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이 흔들림 없게